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오늘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또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이진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부는 북한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700여 킬로미터, 최대 고도는 약 550여 킬로미터로 판단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기준으로 사거리 1000에서 3000km의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 분류되지만 비행거리가 2700km에 달한다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동북 지역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 낙하물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홋카이도 동쪽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낙하 지점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NHK 방송은 북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세 조각으로 분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공중 파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미군 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포위 사격 검토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IRBM인 화성 12형 여러 발을 괌 주변 해역에 떨어뜨릴 수 있음을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를 과시함으로써 실제로 괌 공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각을 최대한 끌어올린 고각 발사로 쏘았지만 이번에는 비행거리와 최고 고도 등으로 미뤄 30에서 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이 IRBM급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정상 각도로 쏘므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은 1998년 일본 상공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딴 경고에도 대형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세는 또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6일 강원도 기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는 마이웨이 행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무력 시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오늘 오전 7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KTV 뉴스 이진호입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로버트 매닝 대변인은 오늘 북한에 의해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비행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대변인은 이어 군 당국은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닝 대변인은 또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투하한 최악의 물폭탄에 강타당한 텍사스 휴스턴 구하기에 미국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방위군 12,000여 명과 연방 구호 당국이 총출동해 아직도 고립돼 있는 수천 명의 인명구조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범람 사태는 앞으로 수일간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50년 만에 최악이라는 허리케인 하비에 강타당한 네 번째 대도시 휴스턴 구하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4급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투하한 물폭탄에 잠겨버린 휴스턴에 군병력과 구호요원, 장비 등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30만 명이 살고 있는 텍사스 휴스턴에는 30인치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대홍수와 범람 사태가 벌어져 도로는 물론 자동차, 교량, 심지어 건물들까지 물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긴급재난관리청 FEMA는 물론 국토안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10여 개 연방 부처들을 총출동시켜 재난구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FEMA는 현재까지 휴스턴을 중심으로 3만 명이 자택을 벌이고 긴급 대피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5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꼽힌 하비가 몰고 온 물난리로 최소 45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연방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EMA는 1,800여 명의 관리들이 텍사스 현지에 출동해 있고 수색 구조대 900명이 해안경비대, 주방위군과 연합해 보트와 군차량, 헬기 등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수색 구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에 이동 차량 오피스 10대와 요원 60명을 배치하고 방수천막 2만 개, 발전기 70대, 앰뷸런스 100대, 헬기 15대, 비상식수와 식량을 구비하는 등 이재민 구호에 나섰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주 방위군 전원에게 동원령을 내려 이미 배치했던 3,000명에서 12,000명으로 4배나 증원하고 보트와 군차량, 구조장비 등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긴급대피, 구호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난당국은 지난 2005년 1,200명의 사망자를 냈던 카트리나 참사의 재현을 막기 위해 인명구조와 전력을 포함한 긴급시설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에서는 수천 명이 아직 수중에 고립돼 있어 자택 지붕 위 등에서 구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휴스턴 인근 댐들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기 시작해 대홍수, 범람은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최소 사흘간 더 악화될 것으로 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텍사스주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 복구가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연방재난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윌리엄 브록롱 청장은 CNN에 출연해 이번 재난은 역대급으로 복구에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군을 현장에 보냈고 보험 프로그램과 주택 복구팀 등을 가동하고 필요한 조사를 시작하는 등 향후 몇 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61년 허리케인 칼라 이후 50여 년 만에 카테고리 4등급 허리케인을 맞은 텍사스주에선 3만 명이 대피했고 수재민 45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주를 강타했을 당시 피해 규모는 1,1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입은 손실은 75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손실액은 1,0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임페리얼 캐피털의 데이빗 헤빈스 보험 애널리스트는 추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추방유예 정책에 대해 신규와 연장 신청서 접수만 중단하고 이미 승인한 80만 드리머들에 대해선 2년 시한에 따라 만료시키는 단계별 폐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80만 명의 드리머들에 대해서도 즉각 추방 대상으로 내몰지는 않고 법률로서 구제해주는 이민 빅딜도 계속 모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 추방유예 정책에 대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 아웃, 즉 단계별 폐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하되 드리머들에게 직격탄을 가하지 않는 단계별 폐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단계별 폐지를 최종 선택할 경우 다카 정책에 따른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에 대한 신규 또는 연장 신청서의 접수만 중단하게 됩니다. 대신 이미 승인받은 80만의 드리머들이 소지하고 있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는 효력을 인정해주고 2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대로 만료시키게 됩니다.
드리머들은 2년 유효기간 만료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다카 추방유예 정책은 최대 2년에 걸쳐 단계별로 폐지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하며 제출한 드리머들의 신상 정보를 악용해 대대적인 추방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CNN은 내다봤습니다. 현재 다카 신청자들의 신상 정보는 이민 서비스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민 단속을 전담하는 이민세관 집행국과 공유해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예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별 폐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주된 이유는 9월 5일까지 폐지를 요구한 텍사스 등 10개 주 법무장관들도 신규와 연장 신청 접수만 먼저 중단하고 이미 발급한 워크퍼밋은 2년 시한 만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등 10개 주는 또 다카를 단계별로 폐지해도 드리머들을 즉각 추방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다음 주면 노동절 연휴죠.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LA 국제공항을 찾는 이용객 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연휴를 앞두고 노선 변경 등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항공정보업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에 따르면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LA 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1,6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노동절 연휴에 비해 5%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LA 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늘어난 데는 저렴한 항공료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연방교통통계국은 올해 1분기 국내선 항공료는 $352로 지난해와 비교해 5% 저렴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LA 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업계는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매일 13만 3천석씩 늘릴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노동절 연휴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되는 공항은 LA 국제공항을 비롯해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 시카고의 오에라 국제공항이 꼽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LA 국제공항 항공 스케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에 따르면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폭우와 홍수로 오늘 오전까지 조지 부시 국제공항과 하비공항 등 휴스턴 일대 9개 공항이 폐쇄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LA 국제공항과 휴스턴을 잇는 4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일부 이용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하비공항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폐쇄되면서 일부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